안녕하세요. 호호책방 시청자 여러분, 책방지기 김영희입니다. 저희는 지금 현호정 작가님의 단명소녀 투쟁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전편에서 줄거리 소개를 드렸어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신 분들은 전편으로 가셔서 줄거리를 안내받고 오시면 훨씬 더 즐겁게 내용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이번 편에서는 작품의 형식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.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좀 특별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형식 면에서 새로운 작품입니다. 그래서 설화를 차용했다는 특성, 그리고 약간 게임 캐릭터가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것처럼 그려진 게임 서사 장면이 담겨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지점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설화가 차용돼서 쓰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내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단명소녀 투쟁기가 원래 죽을 거라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극복하고 수명을 연장해가는 그 연명설화를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대부분 그 연명설화의 주인공들은 구대 독자거나 아니면은 어떤 집안의 외아들이거나 해서 대를 반드시 이어야 하는 남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리고 그들의 연명을 위해서 어머니가 나서거나 아니면은 뭐 삼정승의 딸과 혼인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역할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. 근데 이 작품은 주인공부터 구수정이라는 여성 청소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, 이게 연명을 해나가는 방식도 기존의 설화와는 다르게 자신이 스스로 연명을 위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훈님은요? 일단 저는 이 소설이 설화를 차용했다라는 것을 몰랐고요. 뒤에 평론가님의 말씀을 읽고 알았습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진 것을 보고 두 분이 작정을 하셨구나. 이 작품을 뜯어읽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부랴부랴 설화 공부를 좀 해보았어요. 근데 이 소설을 아까 쉬는 시간에 편집장님이랑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. 왜냐면 너무 신박하고 내가 그동안 안 읽어봤던 분위기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, 그만큼 이 소설을 읽으면 아니 이런 분위기는 세상 처음이잖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, 설화를 차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새로움이 없었던 새로움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너무 신박하게 창조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기하게 다가왔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보면 길 떠나는 서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이야기도 이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서사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 길을 떠나기 전과 후 구수정은 굉장히 다른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서 저도 동시에 그렇다면 나에게 그 전과 그 후를 가른 길을 떠나는 서사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 저에게 준 작품이기도 했고, 근데 또 동시에 사실 이 길을 되게 오랜 시간 떠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수정의 하룻밤의 꿈이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 길이 굉장히 거창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길이 아니라,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 다른 길을 걷고 있고, 그러면 구수정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. 엄청 멋있는 의미 부여네요. 요즘 발음이 안 되죠, 저. 무슨 일이지? 아니, 사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. 원래 저희가 한 번 오면 4회를 찍고 헤어졌는데 오늘 촬영분이 무려 6회분이 되어버려서 지금 이제 4번째 영상 그렇죠. 촬영이죠. 보통 여기까지 찍고 저희가 가거든요. 근데 앞으로 2개가 더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혀가 꼬이네요.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 더 많이 나눠드리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다시 전하고요. 단명소녀 투쟁기의 모티브가 된 작품은 북두칠성과 단명소년이라는 설화입니다. 원작의 줄거리는 이래요. 저희가 흔히 아는 설화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,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. 그래서 막 금이야 오기야 막 키우고 있는데, 지나가던 스님이 애 얼굴을 보더니 얘 20살 때까지 못 살겠는데 라고 이제 예언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모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애걸을 해서 방법을 찾았죠. 그래서 특정 산에 올라가서 아기가 거기서 노인을 만날 텐데 그 노인의 마음을 바꾸면 돼 라고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아기가 산을 막 올라요. 길을 떠나서 노인 2명을 만납니다. 여차저차 내가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걸을 했더니, 한 노인은 오래 살게 하자라고 하고 한 노인은 아니야 정해진 운명이야 라고 대답을 해요. 그 둘이 막 다투거든요. 그러다가
운명인데 바꿀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 노인이 마음을 바꿔서 이 아이의 그 명부에 쓰인 숫자를 19에서 99로 바꿔줬대요. 그래서 아이가 99세까지 살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. 이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작과 바꿔진 게 그 주인공 성별이죠.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또 되게 특징적인 게 원작은 아기가 가서 애걸한단 말이에요. 살려주세요라고 애걸을 하는데 구수정은 죽입니다. 그게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그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은 자기가 뭔가를 피해를 입었을 때 자기에게 해를 입힌 존재를 찾아가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슬프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나 혹은 저희가 사회면 신문기사에서 많이 읽는 내용을 보면 여성은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? 해결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항하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이제 문화와도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수정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존재들을 베어낸다는 점에서 그런 기존에 저희가 그 여성들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설화를 차용해서 그걸 뒤집어 보여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? 이렇게 하니까 현대성이 있지가 아니라 저희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의식을 줬다는 점에서 정말 성공한 패러디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. 두 번째 형식 특성은 익숙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주된 장면이 구수정과 이한이 마치 게임에서 그 상대를 무찌르듯이 뭔가 클리어하듯이 단계를 이렇게 점프하듯이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눈인간, 모기인간, 허수아비인간과 만나는 장면이 그러한데 그 지점에 대해서 또 저희가 해석을 좀 가미하면 여러분들이 더 즐겁게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그 지점에 대해서 재원님 게임 힘들어 하시잖아요. 재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저는 사실 이 대본의 질문을 보고 처음에 설화라고 해서 또 한 번 놀랐지만 두 번째 질문을 보고 더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 게임이라고? 아니 난 깨말못인데 왜냐면 저의 게임의 세계는 저와 세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락실에서 했었던 보글보글과 테트리스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과연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? 라는 좀 생각을 하였는데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 생각을, 아까 이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의 세계라는 게 어떤 굉장히 개연성으로 짜여진 세계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정말 미션을 클리어해가는 그런 세계잖아요. 근데 이 소설도 보면 저는 아직도 이 소설이 굉장히 빈틈없이 잘 짜여진 건축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독자의 해석보다는 작가가 뭔가 의도한 정답이 있을 거야. 막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데 아까 영희님께서 무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소설에서 무질서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거든요. 근데 정말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계인가?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 소설은 무질서가 오히려 삶의 본질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작품이잖아요.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내가 이 소설을 뭔가 기존의 소설 읽던 것처럼 의미를 꽉꽉 다 짜맞추지 않아도 괜찮겠다. 이렇게 흘러가는 이미지와 어떤 이 무질서를 좀 받아들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님들도 이 소설의 의미가 뭔가 내가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작품 읽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. 그 무질서 자체로 우리가 그대로 두고 또 소설 읽기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가의 어떤 이 게임의 세계 차용이 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.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같은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. 이게 전개 방식이 처음에 약간 낯설게 느껴졌던 게 계속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소설을 읽을 때는 개연성을 찾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 게임을 해보면은 안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게임을 해보면은 어떤 스테이지를 딱 클리어하고 다음 부분에 넘어갔을 때 새로운 배경이 나오거나 다른 몬스터가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거든요. 그냥
그 건물에 또 바로 적응해서 바로 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소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은 이러한 전개에 저희보다는 훨씬 익숙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가 자라던 시기보다는 요즘에는 현실 자체에 복잡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이 수많은 사람과의 인과관계를 거쳐서 나한테 오게 되잖아요. 그럼 그러다 보면 그 인과관계를 역으로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의 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나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너무 복잡성이 커진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이 원인을 찾아갈 수 없고 그렇게 개연성이 없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나하고 완벽한 타인은 사실 존재할 수 없다. 나와 완벽하게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저는 다가와졌었어요. 그래서 그러한 시대상 자체가 이 소설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? 그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네, 그러면 이 작품은 제가 좀 마지막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소설 단명소녀 투쟁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소설을 왜 읽을까? 우리는 단지 이런 연필 한 자루로 쓰여진 이 허구의 세계에 우리는 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걸까? 그리고 과연 이 시대에 정말 볼 것 많은 이 시대에 소설을 읽는 존재들은 또 누구인가?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.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삶과 죽음의 세계에 무찌르는 그 칼의 이름이 희망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명소녀 투쟁기를 읽으신다면 뭔가 이 세상의 질서에 맞설 수 있는 희망의 끈을 좀 잡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힘을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번 그 세계에 흠뻑 빠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두꺼운 니트 입고 같이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